안녕하세요, 여러분. 화상치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? 최근 저희 한의원에 손에 펄펄 끓는 물에 손을 뒤어서 화상을 입고 30대 후반의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. 화상의 흉터는 정말로 참 어떤 아픔보다도 오래오래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화상을 안 입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, 화상을 입고 나면 일단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. 그죠? 화상 환자는 일단 화상을 입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부기가 빠지질 않습니다. 쉽게 붓기가 안 빠지고 열기가 빠지지 않는데 그것을 수독과 열독으로 봅니다. 그런데 이 환자는 화상을 입고 나서 한 이틀 동안은 그 물집이나 수포가 전혀 잡히질 않고 그냥 뻘건 상태로 화끈화끈거리는 정도로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화상 부위에 수포가 크고 작은 게 많이 생겨서 올라왔대요. 그 수포를 보면서 이대로 내가 집에서 그냥 처치를 할 수는 없겠구나. 그래서 피부과를 방문을 해서 피부과에서 절개 시술을 했어요. 수포가 많이 올라온 부분을. 그리고 그 절개하고 난 부분에 몇몇 개의 절개 수술을 했고, 그 다음에 아주 잘 자란 거는 그냥 두었더라고요. 그런데 그 부분이 시술을 한 부분이 정말 짓물러 갖고 시뻘겋게 돼 갖고 그 안에서 아주 그 물 같은 그 진액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. 그런데 손의 부종은 빠지지 않고 있었고요. 그런데 이 환자가 화상을 입은 지 6일 만에 저희 한의원에 찾아왔죠. 본인의 손이 쉽게 날 것 같지 않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 같다는 느낌에 아마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침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결정을 하고 저희 한의원에 와서 침 치료를 했는데, 제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침을 손에다 많이 놨습니다. 그날 당일날 침을 놓으니까 진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오더라고요. 침을 타고. 그러더니 침을 빼고 나니까 그 위에서 계속해서 진물이 흘러나왔어요. 그리고 그날 저녁에 거의 부종과 화끈거림이 80%가 다 가라앉았어요. 결국은 일주일 동안 피부과에 갔을 때 절개 시술을 하고 항생제 처방을 받고 화상 연고 처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라앉지 않았던 그 부종이 한 번 첫날 침에 그렇게 다 가라앉았다는 거는 대단한 효과를 준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환자를 계속해서 몇 번의 치료를 해 주었는데,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면서 그 두꺼운 각질이 피부에 손상이 된 각질이 벗겨지기 시작하는데, 이 화상 환자의 화상 정도는 한 깊은 2도 화상이었어요. 왜 깊은 2도 화상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, 제가 침을 100개 이상 거의 200개가량을 꼽았는데 전혀 환자가 당시에 통증을 못 느꼈어요. 제가 걱정이 돼서 물었죠. 이거 통증이 없느냐. 화상 통증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훨씬 더 통증이 있을 건데 전혀 못 느낀대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촘촘히 많은 침을 놔주면서 지켜봤는데, 결국은 우리 피부는 진피증이 있고, 그 다음에 피하지방층이 있고, 그 다음에 신경이 거기 깔려 있습니다. 본 환자의 케이스는 이미 진피증과 피하지방층이 손상이 왔고 신경까지 손상을 주었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제가 그 침을 그렇게 많이 자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침으로 이런 화상 상처를 흉터를 남기지 않고 치료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강조를 하고 싶고요. 우리 몸은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 화상 부위가 너무 흉측하고 그래서 빨리 낫고 싶어서 화상 연고를 너무 많이 발랐거나 그런다면은 피부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.
이 환자 케이스는 저한테 첫날 오는 날 화상 패드를 두꺼운 거를 붙여 갖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부위를 보니까 더 깊이까지 짓무르고 있더라고요. 절대로 이런 패드를 쓰지 말자. 그리고 통풍이 되도록 하자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연고도 바르지 말자. 그리고 감염의 우려가 있을까 봐 시술을 하고 나서 침을 시술하고 나서 붕대를 아주 가볍게 올려줬어요. 이때 붕대를 타이트하게 감아주면은 오히려 피부가 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깊이 그 상처가, 그 짓무른 상처가 안으로 들어갑니다. 일단 첫 침에 수독과 열독이 빠졌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, 그러나 아직도 짓물이 아직 있고 손이 약간은 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치료하면서. 근데 본 환자는 상당히 저의 지시를 잘 따라줬어요.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이미 환자의 손은 각질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. 화상에 손상이 된 그 두꺼운 각질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하는데 며칠 만에 정말 대단히 빨리 새살이 밀고 나와서 벗겨 놓았어요. 그런 다음에 살이 약간 다 벗겨진 손은 어두운 갈색이었어요.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절대로 햇볕에 그 새로 나오는 살을, 그 피부를 절대로 보이면 안 돼요. 가려주셔야 돼요. 그래야만이 다 낫고 나서도 피부가 검게 아니면 누렇게 그렇게 색조를 띠면서 그 흉터를 남기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절대 햇볕을 보여주면 안 되고, 이 환자가 정말 외출을 할 일이 있어도 많이 자제를 했고, 그리고 잘 보호를 했고, 잘 따라와 줬고, 화상연고 너무 많이 바르지 않았고, 그리고 제가 이제 열독과 수독을 빼기 위해서 처방한 한방 천연 가루약이 있어요. 그걸 딱 11분만 복용하게 했는데 그 약도 잘 복용해 줬고, 그래서 치료가 상당히 잘 된 케이스입니다. 제가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회복된 손 보십시오. 화상을 입기 전에 그 손으로 돌아왔습니다. 얼마나 좋습니까? 이렇게 침으로 정말로 화상의 흉터가 완벽하게 치료된다면 한번 해보실 만한 거 아닌가요? 일반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많은 흉터를 평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흉터가 힘들어서 피부 이식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래도 그 흔적이 남는 그런 것이 화상의 후유증이에요. 내 침으로 그런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, 그리고 환자분에게 제가 감사해요. 무엇이 감사하냐 하면 그래도 끝까지 침을 믿어줬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지시하는 사항을 잘 따라오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의 이 결과가 있었고, 저도 역시 확신과 믿음을 갖고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